작년 초에 수업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1년 휴직하면서 성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겠다 라는 폼으로 또 시작을 했던 건데 맞아요.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낡은 반지 하나, 뭐 이건 사실 너무 좋게 잘 받은 거라고 하는데 딱 한 채만 받았다라고 하면 약간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해요. 같이 들었던 동기분도 만나기도 네, 하고 네. 법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또 몇 개 또 받으신다는 소식도 그렇죠. 듣고. 그럼 괜히 네. 같이 배웠는데 낙찰 많이 받았다 그러면 축하도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약간 불편한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네. 선생님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경매 한참 이제 막 공부하고 할 때 그때 읽어보긴 했지만, 책을 읽으면서는 투자하시는 방향이나 월세를 세팅하면서 현금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잘 맞다고 생각을 했던 차에 유튜브에 또 하나씩 이렇게 집수리 하시고 한 거를 카메라를 이렇게 드시고 막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있나 찾아보니까 수업도 진행하고 계셨고, 뭐 당연히 많이 받으셨던 분한테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얻은 게 많았어요. 그래요? 입찰하고 낙찰받고 하는 부분들이. 선생님 패착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건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별로 갖고 가시는 게 없으시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감사하네요. 왜냐면은 혼자 했으면은 이렇게 수업 듣고 기간적으로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제가 이거를 조사하고 계산해보고 이거야 하고 들어가보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계속 입찰을 할 수 있었고 또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적인 거가 없었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런 계산법이나 안내해주신 도움적으로 좀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리비, 법무비, 대출 이런 것들 다 딱 진짜 이번 대출 받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던 계산법으로 했던 3,600이 딱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긴 했어요. 저도 놀래요. 그렇구나. 맞아요. 되게 우리는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경매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쓰는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사실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가격을 은행 상황에 따라서 가끔 이 물건이 반지 하네, 그리고 덩치가 작네, 그러면은 금액을 깎거나 아니면 안 된다, 상황마다 말이 달라지는 게 가끔 있는 거지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맞다를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도 분명히 저렇구나 했을 건데, 이번에는 정확히 내가 경험을 해본 부분이니까 이런 배움이 오래 갈 수 있는 배움이고 가장 효과적인 배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물건에 있어서는 이런 조그만 물건은 하기는 조심스럽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방향은 월세 현금 흐름 쪽으로 선생님도 꾸준히 늘려 가실 생각인 거고, 만난 지 1년 정도 됐잖아요. 뭐 중간중간 동기분이 선생님 법원에서 만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그럼 1년 동안 입찰은 꾸준히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도 교육 받는 동안에도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한 달 정도는 그냥 교육만 받고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교육 끝나고 이제 3월부터는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을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못 진짜 많이 하셨구나. 낙찰 못 받은 거는 진짜 거의 그냥 최저가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욕심 난다 한 조금 한 500? 선생님도 되게 독한 편이구나. 되게 느껴지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보통 한 두세 번 최저가 입찰하다가 안 되면은 제가 높아지거든요. 꿋꿋하게 좀 최저가를 쓰셨구나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최근에 한 2달 전에 받은 것도 10,000원 더 썼어요. 그래서 입찰을 많이 갈 때도 폐차라고 돌아올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30개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교재 보면 뒤에 낙찰 받으신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거 하나 받고 다음 하나 받기까지 얼마나 또 입찰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꾸준히 계속 하자. 또 얘기하셨듯이 할 수 있는 걸 하자.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고서 했죠. 선생님도 1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폐차를 많이 해보시니까 보이는 것들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교재 제 낙찰 사례 다 정리해서 드리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 낙찰을 진짜 싸게 잘 받았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낙찰과 낙찰 사이에 숨겨져 있는 폐차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49%에 한 1,000원 더 쓰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면서 이건 바보잖아요. 떨어지러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음 먹으면서 가려고 했냐면 폐찰 포인트를 좀 쌓아야 된다.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러 간다라는 그 마음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오시는 교육생분들이 이 마음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대출 부채도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물건이 조금 큰 걸로 해야 되는 제약이 있고 사업자 대출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나는 빨리 올해 뭐 5개, 10개 낙찰 받아야지 라는 목표가 교육생분들보다는 조금 덜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유리한 카드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목표를 조금 더 달성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패찬하다 보면 마음이 분명히 급해진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작년 초부터 1년 정도를 육아휴직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자꾸 안 나면 초조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초에 수업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1년 휴직하면서 성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겠다 라는 폼으로 또 시작을 했던 건데, 맞아요.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낡은 반지 하나, 뭐 이건 사실 너무 좋게 잘 받은 거라고 하는데 딱 한 채만 받았다라고 하면 약간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해요. 기억이 나는 게 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입찰을 가면 말씀하신 저희 같이 들었던 동기분도 만나기도 하고 법원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또 몇 개 또 받으신다는 소식도 듣고. 그럼 괜히 네. 같이 배웠는데 낙찰 많이 받았다 그러면 축하도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약간 불편한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없잖아 있긴 하지만 낙찰을 받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노력 많이 하셨고, 입찰을 그분도 이제 거의 최저가에서 이렇게 맞아요. 지원을 많이 하셨으니까 열심히 노력도 엄청 하셨구나, 그만큼까지는 아직 못 미쳤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폐차하고 돌아오는 날은 정말 힘도 빠지고. 그리고 시간 생각보다 꽤 많이 쓰잖아요, 입찰 하는데. 임장 가야지 뭐 은행 갔다 와서 하는 것도 뭐 맞아요. 별일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빠지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젊어서부터 진작 시작했으면은 괜찮을 걸 왜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원래 생각은 15년 전에 거의 하셨었는데. 네,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던 시간들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서 퇴직을 좀 준비해보자, 정년해서. 그래도 아직 10년 이상은 남으셨으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너무 급하지 않게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1년을 보냈고 낙찰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딱 포지션을 정하시긴 했었잖아요. 선생님도 경기 서남 쪽에 거주하시니까 거기에 또 우리랑 잘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이제 복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입찰 갔다 오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회사 계시면서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길게 내다보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한 달, 그리고 1년도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하나라고 하면은 좀 성과가 좀 안 좋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하나씩 10년, 20년 동안 받으면 그게 10채, 20채가 또 되는 거니까. 선생님 회사 계시는 동안 한 채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큰 힘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또 집을 하나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음 물건들은 이거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배운 걸 갖고 다음 물건 수익률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선생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편한 물건, 유리한 물건으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느리다라는 것처럼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선생님의 속도가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고, 지금보다는 조금 속도를 조금 벌여서 1년에 하나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게. 그러면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낙찰 받았던 사연과 과정, 그리고 선생님 투자, 그리고 삶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하셔서 힘드시겠는데 저 대답만 몇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많이 해도 어색해요. 저 항상.